다음에 에너지를 보면 정말 북한은 칭찬할 만해요. 왜냐? 이산화탄소 배출 거의 안 해요. 왜? 발전도 거의 수력 발전하고, 수력 발전 안 하면 다 불 끄고 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도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운송수단도요, 다 자전거 타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배출 그냥 제일 작은 국가예요. 여러분들, 통근차, 집단으로 이렇게 모아 다니는, 이게 통근차예요. 네? 제일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죠? 제일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공산당이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쌍놈들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하고 안 민족하고, 네? 내 사람, 다른 사람 할 때 내 사람만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하수구는 어때요? 다 이렇게 열려져 있죠. 그러니까 비만 오면 어떻게 돼요? 다 넘치니까 이건 뭐, 그러니까 수인성 질병이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에 식량 없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되죠. 고난의 행군. 1990년대 중반에 200~300몇 명이 그래서 죽은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같은 동족이라고 그러는데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북한 인권법 통과시키는데 누가 시켰어요? 네?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북한의 아동입니다. 남북한 15세 신장 비교해 보면요. 19cm 차이 나죠. 9cm.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수재민의 식사입니다. 이거를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여학생이, 야, 저거 먹으면 다이어트해서 좋겠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먹을 게 남아가지고 버리는데 한쪽 북한에서는 못 먹어가지고 지금 배가 나오는 겁니다. 한쪽은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오고.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이 표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사람들이. 네? 말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죠. 지금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뭐 잘못하면 바로 금지당하고 여러분들 뒤져서 바로 들어가서 뭐 하나 잡아가지고 언제 잡혀 들어갈지 모르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네? 물 어떠냐? 2012년에 홍수가 났는데 한국에서 한 명 그 지붕에서 뭐 떨어져가지고 사망했는데 북한에서만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물 관리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로 보면 북한은 어떻게 돼요? 빵점이에요. 네? 수로 공사를 하는데 중장비가 있어요. 삽이 다예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중장비가지만 하루면 될 거를 2달을 해도 이 사람들은 못해요. 평양시의 그 대동강을 지나가는 데에 홍수가 나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맨몸으로 이렇게 때우는 겁니다. 이게. 네? 지금 정말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삶을 보면요. 정말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러고서 여러분들 잠잘 수 있어요? 네? 이제 다 배부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본적인 얘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배부른 얘기예요. 물이 없다는 거는 식량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식량이 있는데 이제 식량이 쌀이 아니고 보리다. 그래가지고 불평하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녹조도 안 생기죠. 네? 그리고 이거는 2, 3주밖에 생기질 않아요. 4대강 사업 전이 파란색이고 4대강 사업 후가 빨간색이에요. 수질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어떻게 됐어요? 다 좋아졌어요. 근데 이거는 그거 말고 딴 거. 네? 녹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녹조만 가지고. 2, 3주. 1년 중에 2, 3주 문제가 되는 거를 가지고 녹조 때문에 보를 허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자기네들 좀 미안하지 요새는 제자연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자연화를 하면 왜 4대강만 없어요, 그러면? 다 없애야지. 네? 4대강보는 정말 예쁜 보들이에요. 저는 앞으로 100년 후에 4대강보는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가능한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이게 2011년 미국 이리오의 녹조 발생입니다. 이 면적이 충청남도 정도 돼요. 충청남도 전체가 녹조로 쌓였어요. 제가 살고 있는 위스콘신 주의 강입니다. 이게 미시시피 강의 지류인데 여기에도 보면 어때요? 녹조가 있어요. 여기는 산업이라는 게 없어요. 공장 뭐 이런 거 없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런다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야 이거 뭐 보 없애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미국에 있어요? 그러면 바보 취급당하죠. 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네? 보세요. 한국하고 똑같이 녹조라떼 그러잖아요. 녹조라떼. 이거 다 있어요. 자, 이제 반대하는 교수들의 논리가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사진을 찍어 이런 거를. 물고기 죽은 사진, 무슨 사진. 그거를 교수라는 작자가 나서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이거 다 보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학자로서 할 자세예요. 네? 그 다음 거를 보세요, 이제. 제가 이름을 밝혔습니다. 박창훈 교수, 김자강 교수가 4대강을 반대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원 완공으로 수질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수중보 건설로도 수질이 악화될 거다.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보여준 자료가 이겁니다. 1976년서부터 1997년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서 평균을 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원 건설로 물 흐름이 정체되어 가지고 43% 오염 가중이 됐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자기네가 모델을 했어요. 모델링을 해가지고 낙동강의 녹조가 쫙 깔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4대강 재판할 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김자강 교수가 있다가 실험실에서 그냥 한번 돌려본 겁니다. 이런 거예요. 왜냐? 선서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얼마 전에는 100분 토론에 나갔는데 거기서는요. 큰 소리 통통 치면서 낙동강이 다 녹조가 되고 뭐하고 뭐 막 떠드는 거예요. 책임 안 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마이크만 대면 거짓말이에요. 그러고는 딱 마이크 떼면 아이 그거 뭐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런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학자로서 분석을 했어요. 76년에서 96년까지, 87년까지요. 여기에 자료하고 그 다음에 6년 자료가 어떻게 돼 있죠? 증가했어요? 안 했어요? 증가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6년 동안 변동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높은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제가 이상하다.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국토해양부에다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이 자료를 주는데 보니까 94년에서 96년까지 굉장히 심한 가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이 드니까 수질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보 때문에 수질이 악화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76년에서 87년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3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연도를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똑같이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절반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요. 3년 동안의 자료를 절반을 차지하게 하니까 시각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엄청나게 나빠진 걸로 되잖아요. 이거는 뭐라 그러죠? 지적 사기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영원히 좌파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짓말을 못하니까. 네? 여러분들도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좌파가 안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이쪽에서는 했는데 여기 돌아와서 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게 2007년에 내놓은 자료거든요. 제가 끝에를 봤어요. 끝에. 한번 보세요. 요 끝에. 요 자료를 보면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여기로. 여기보다도 오히려 낫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에다 자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낙동강 하구원에 2008년, 7년 해가지고 쭉 한 게 1.5서부터 2.8까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자료를 끝까지 그림을 안 그렸을까요? 수질이 좋아졌으니까. 네? 정말 대한민국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네? 정말 창피한 겁니다. 이건 학자로서. 그죠? 소양강 댐을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소양호 유입부하고 댐하고를 보면요. BOD, COD 여러분들 쭉 이렇게 보면 수치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클로로필 A 그래서 엽록소, 녹조를 나타내는 것도 낮아졌죠. 여러분들 국가 사업을 하는데 주먹구구로 절대 안 합니다. 수질이 나빠지면 대책을 세우든지 안 해야죠. 그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낙동강 하구원, 금강 하구원, 영산강 하구원에서 상류하고 물을 쭉 비교를 해봤더니 상류에 48km 떨어진 데가 76이고 낙동강 하구원이 50이에요. 수질이 녹조가 어때요? 상류가 더 높죠. 왜 상류가 높아요? 거기가 오염원이니까. 오염원이 있는 데서 녹조가 발생하는 것이 어떻게 보가 녹조를 만들어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금강도 그렇고 영산강도 그렇고요. 다 상류에 오염원이 있는 데만서부터 녹조가 시작이 되고 보로 오는데 보에서는 정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수온하고 햇볕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이 생길 때도 있고 안 생길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잠실 수중보도요. 수질이 어때요? 계속 줄어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그 2009년 10월, 11월, 12월 평균을 냈는데요. 여기 보면 그 하늘색으로 된 거는 보류고 녹색으로 된 거는 지류입니다. 그러니까 지류는 오염이 돼가지고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잠실 수중보하고 신곡 수중보로 오면 수질이 어때요?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라는 거는요. 보에 딱 들어오면 유속이 낮아지면 심전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4대강 보가 좋은 게 뭐냐면 그 오염 물질이요.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났을 때 위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밑을 들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보는요. 전 세계에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홍수가 나면 밑을 쫙 씻겨나가게 해놓으니까 청소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멋있는 보를 지금 없애겠다는 겁니다. 다뉴브강에 댐을 건설을 하고서 이 리버젠스키 교수가 이제 쓴 논문에 보면요. 보를 건설을 하고요. 댐을 건설하고 수질이 어떻게 됐어요? 좋아졌죠. 네? 그 다음에 일반 세균도 보면 각 지역별로 댐 상류의 지역을 보면 계속 어떻게 돼요?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제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4대강 사업 그 재판한 거 아시죠? 그 재판에서요. 4대강 사업 다 정당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했는데 재판관들 앞에서 이걸 보고 제가 야, 이 재판 이겼다 그랬어요. 자, 이제 보세요. 보하고 댐을 건설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하고 댐을 건설을 하면 지천 수위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달 정도만 잠겨 있던 습지가 물이 계속 잠기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물새하고 어류가 번식을 하는 거예요.
1개월만 되면 번식이 되겠어? 안 돼? 안 되잖아요. 물이 없는데. 그죠? 이렇게 되니까 또 야생동물이 이거 잡아먹으려고 야생동물이 서식하지. 지금 4대 강변에 보면요. 뱀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뱀 그렇게 싫어해가지고요. 굉장히 조심해요. 4대 강 갈 때. 그럴 정도로 지금 야생동물이 많고 그렇게 되니까 범람원의 산림하고 델타 지역이 보존이 되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10개월을 건조 상태로 있던 2200km의 지천에 새로운 활력을 줬다는 겁니다. 이거를 딱 보고 재판관들 3명 앉아있는 표정을 보니까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 중에 무슨 그 소속 하는 재판관이 계셨는데 그분조차도 이거를 정확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나 교수면 증거를 대해야 되죠. 낙동강 하류 같은 경우에요. 부산 시민의 70%가 낙동강 둥지 재정비를 원했어요. 지금은요. 여기를 낙동강변에 가본 사람들은 다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결정을 잘못하면 저희도 언제든지 또 망할 수가 있어요. OECD가요, 녹색 성장을 견인하는 종합수자원 관리에 좋은 사례라고 그랬어요. OECD가. 왜냐? 이렇게 좋은 사례가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때는 사실 또 세계 그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경제가 엉망이었잖아요. 한국이 4개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그나마 그 중에 플러스 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면요. 도로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거 반대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죠? 근데 하천에 여기에 준설 좀 해서 물 많이 빠지게 하고 홍수 안 나게 한다고 그랬더니 그거는 또 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환경단체하고 이 반대하는 교수들이. 그 다음에요. 도로 관련 예산이 8조 원 정도였는데 하천 정비 사업은 1조 원이고요. 참여정부죠. 이 참여정부 때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혁신 행복 기업도시 해가지고 토지 보상비가 99조 원인데 제가 지난주에 한 분한테 들은 얘기가 세종시에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저는 20조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총 계산해 보니까 300조 원이 들어간대요. 네? 300조 원이. 근데 세종시가 필요해요, 사실? 필요 없죠. 지금 장관들하고 국장까지 다 서울에 와 있는데 그거 완전히 낭비한 거 아니에요? 300조 원을 날린 겁니다, 지금. 네? 이거 정말 누군가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토보전 재해경감 방제 사업에 87조 4천억 원을 쓰겠다고 그래놓고 말만 거창하게 하고 할 줄 알겠어요? 뭐 그렇게 되겠어요.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계획만 세워보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엄두를. 도로시설 투자 계획이 118조 원. 계획은 엄청나게 세워놨어요. 7대 항만 조성에 20조. 그러니까 22조 원이라는 거는요,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요번에 보세요. 작년 1년 동안에 54조 원 일자리 창출하는데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5,500개 일자리 만든 결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4대강 사업은요, 사실 정말 돈을 아끼고 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을 37세부터 해가지고 47세에 회장이 된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사비를 웬만하면 다 10%, 20%씩 다 깠어요. 그리고 제가 놀란 게 그겁니다. 제가 교수들한테 연구비라도 주고 이 사람들한테 좀 입막음 좀 하자 그랬더니요. 전 진짜 놀랐습니다. 왜 그런 데 쓰느냐, 국민 돈을. 네? 국민 세금을 무서워해야지. 왜 그런 데다가 쓰느냐.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허튼 데 쓰지 않고 해낸 겁니다. 더군다나 수질 향상이 3.9조 원은요, 이거는 원래 예산에 있던 거예요.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 안보는 국가 생존에 필요한 불가결한 인자다. 그래서 뭐 기후변화, 충분한 수자원 확보, 효과적인 수자원 이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대강은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와서 보면, 야, 정말 굉장한 일 했다. 그것도 생각을 하지, 2년 5개월 만에 끝냈어요. 그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요, 청계천을 다 잘라서 했거든요. 4대강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본 사람은요, 10년, 20년 걸리는 일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지도자가 하자 그러면 어때요? 하죠. 제가 국토해양부 직원들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 처음 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사업이다. 이건 뭐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프라입니다. 이거는 기초 설비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투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환경, 우리가 사는 환경을 더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미래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이명박 대통령이요, 이거에 대해서 후손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거, 자전거 길 이런 데는요, 정말 꼼꼼하게 챙기셨어요. 그 다음에 자연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생태계를 보존하고 자연재해를 최소화하는 다목적 사업이다. 이게 파리에 보면요, 이 세느강이 어때요? 폭이요 20-3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옆으로는 다 돌로 쌓여져 있는 거죠. 이게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절대. 네? 그리고 여기에 바지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자재는 다 바지선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하천 중심의 국토 재창조입니다. 이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문화융성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 문화융성하고 합쳐지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 거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한 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산다는 것보다 더 기본적인 인권은 없다. 우리는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적인 위협 때문에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는데 먼저 힘써야 한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4대강 사업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때 어떤 얘기들이 나왔어요. 모터보트 사업을 하자. 한국에서 배를 못 만들어요. 지금 안 만들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연 세계 300조 원 시장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 제2의 현대 기아 자동차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4대강에 배 떼울 수 없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이런 그 한국형 요트를 만들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당 1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수출해 보세요. 한국 사람이 손재주 좋은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산업을 만들어주는 게 복지가 되는 거지, 돈을 그냥 젊은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나 풀어주는 게 복지라고 그러니, 그러니까 할 줄은 모르니까 돈 그냥 풀어주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서 정권을 잡겠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제트보트나 요트 같은 거요.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최고급 호텔을 한강변에다 지어요. 그리고 중동에 있는 부자들, 아시아에 있는 부자들이 와서 거기 와서 우수한 의료 기술을 받고 가는 거예요. 치료를 받고 가는 거예요. 김포구 그 인천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아라뱃길 따라서 모터보트로 쫙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한강변에 가서 거기서 치료를 받는다.
돈 긁어모으는 거죠, 뭐. 네? 부자들이 와서 병 고쳐주면 뭐 100억, 200억이 문제겠어요? 그 다음에 음식이라는 거는요, 제가 요번에 뉴욕의 그 코리아타운에 12월 25일에 갔었는데 한국 사람들보다요, 외국인이 더 많아요. 아주 그냥 파글파글 돼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그렇게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음식도 한국화하면 되고, 한국인의 신속성이나 적응성이나 친절성, 이런 걸 하면 한국 사람은 뭘 하든지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료 산업 같은 경우에도요, 내수 시장인 경우에는 한 3조 원 정도 되고요. 생산 유방은 6조 원. 내수 시장형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하면 11조 원. 핵심 산업화를 하면 27조 원 정도가 돼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의료 민영화 하면 일반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 못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 좋은 서울에 있는 친구들 보면 진짜 머리 좋거든요. 기술도 좋고. 그거 다 사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돈 벌어들이라고 그러면 100억, 200억?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강남에 그 성형하는데 보면 뭐 동남아시아니 뭐 전 세계에서 다 와서 수술받고 가잖아요. 또 하나는 이거였어요. 한강변이나 낙동강이나 이런 데에다가 수자원공사나 뭐 LG나 삼성에서 회사에서 쥐어가지고 퇴직자들 여기서 살게 만들어요. 그러고서 일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거니까 공장형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같이 몰려 사기 때문에 뭐 배 같은 거나 같이 구입해서 배도 타고 낚시도 하고 노를 즐겁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사실은 굉장히 고급 위락시설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거 다 지금 싫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1960년대 국민소득 200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지금. 네? 자전거길, 아까 자전거길 말씀하셨는데 북먼디라는 그 외국 웹사이트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놀랍게 잘 정돈된 자전거길이다.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111 구급대도 있더라. 난이도도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누구든지 탈 수 있다. 보면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천도 되고 호수도 되고 숲도 되고 바다도 되고 그러니까 길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물을 빼놓으면 어때요? 이제 안 오는 거죠. 이 사람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모텔 같은 데거든요. 굉장히 저렴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먹거리입니다.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그 증서까지 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미국 살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4대강은요, 한 겁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은요, 그냥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유럽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이 하던 거를 최신 기술을 가지고 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업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만들면 어떤 생각을 하죠? 수출할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수출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신 첨단의 운영 기법을 써가지고요. 청와대에서 딱 스위치를 누르면 공사 진행서부터 현장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걸 다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머리를 최대한으로 쓰면서 사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그 질문이 있으면 하고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와서 하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 주 그 금요일에 돌아가야 돼가지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마이크를 하나 주시면. 마이크가 그래요? 작으니까 보면 네. 너무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나라시계 공교연합 예. 청주고등학교 공동대표 박정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말씀이 너무 훌륭하고 예. 대한민국이 발전한 산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네. 4대강을 이용해서 이 두 산업을 하면 300조라고 아까 예. 나왔거든요. 네. 그걸 오늘에서 알았어요, 저는. 예. 그래서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예. 요트 산업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약간 간단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요트 예. 산업에 대해서. 요트 산업은요, 고급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4만 불, 5만 불, 2050년이 되면 7만 불까지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물놀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하지만 모 대통령처럼 한국에 안 되니까 일본 가서 하고 돌아와 가지고는 뭐 서민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그런 대통령도 있지만 4대강 사업은요, 일반인들이 언제든지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의 인프라나 이런 거는 하자 그러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4대강 사업은 금기어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이런 산업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면 반대한 사람들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4대강 사업에 좋다는 거는 다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어디다 건물 지어가지고요, 강변에다 지어서 거기서 은퇴촌 만들고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 급한 거는 그쪽에다 시키고 뭐하고 생산도 하고 자문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고령화 인재들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다 죽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런 게 되면 자기네들이 반대한 게 들통이 나니까.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은요, 성공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다음. 안녕하세요. 7학번에 물리학과 최진환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식의 오늘 같은 그런 교육이 저희들한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저희 말씀하셨듯이 선생님들을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모셔다 놓고 그 사람들에게 애초에 이명박 대통령이 했어야 되는 교육이거든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정권 다 잡고 있을 동안에 끊임없이 4대강에 대해서 막 비판이 있을 때 왜 안 했습니까?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혹시 일부러 안 하신 건지 머리가 나빠서 안 하신 건지 아닙니다. 노력을 했죠. 제가 강의를요, 2012년에 안식년으로 와가지고요, 200차례 이상을 강의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했어요. 고등학교도 가고, 고등학교에서 200명, 300명이 모였는데 조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그때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얘네들이 집중도가 떨어져가지고 한 20, 30분 하면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짧게 끝내서 그거를 제가 계속해도 되니? 그러면서 1시간 반을 했어요. 혼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팀이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무슨 지원팀? 제가 혼자 했죠. 혼자서 하셨죠? 국가에서 뭐 한 겁니까? 근데 국가에서 하는 거는요, 제가 그것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정교자가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데를 들어가면 제가 무슨 과학고회를 가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 생물 선생님이 반대요.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했죠. 노력을 했는데 그거를 독재 국가가 아닌데 그거를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교과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학교에다가 해당을 하면은 그거요. 그거를 못하는 행정력이 그 정도 아니 국정 교과서 만드는 것조차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요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했어요. 그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을 잘못 뽑아서 그래요. 그렇죠. 교육감 잘못 뽑죠. 왜?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예. 교육감을 잘못 뽑으면 백성이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제가 1년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다녔다니까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국가에서 얼마나 사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홍보하는 사업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박재광 교수님께서 그 열과 성을 다해서 혼을 담아서 그 일을 진행해 주셔서 한번 저희가 강연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1부 세션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박재광 교수님께서 원래 미국 계십니다. 미국 계신데 이번에 학회가 있는 시간에 잠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최대한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저희가 2부 세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한 5분 정도 쉬시고 2부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2부는 진짜 더 재밌는 말씀 해드릴게요.